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장민호 씨가 출연하는 편스토랑 역시 장민호 씨는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잘생긴 똑똑한 미남,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인간 장민호, 부족함이 없는 장민호. 부족함이 있다면 장가를 아직 못 간 거, 그것이 부족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민호 씨는 가수 중에, 아닌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지식 수준도 높은 그러한 아티스트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평가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장민호 씨와 그 두 등치가 선글라스를 끼고 어딘가 열심히 갑니다. 다름 아닌 집을 보러 부동산에 찾았습니다. 작은 바오 둘째, 즉 막내 매니저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3억대의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서 그 송도, 많은 사람들이 송도 국제도시로 이사를 했고 송도의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오, 그 매니저의 그 집을 고르는 그 컨셉이 정말 웃깁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키우기에 좋은 집을 찾는답니다. 햇볕 잘 들어오고 욕조가 또 중요하답니다. 반신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조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화장실도 중요하고, 이렇게 보면 다 중요한 거죠. 햇빛이 잘 들어오면 남향이어야 되고, 고양이가 또 잘 뛰어놀 수 있어야 되고,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욕조. 사실 오피스텔에는 욕조 있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역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에 들어가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만, 역시 장민호 씨는 이사를 많이 다니고 나이를 먹다 보니 매의 눈으로 집을 딱 스크린을 합니다. 또한 장민호 씨는 봄씨하고 구해줘 홈즈에도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점검 포인트, 체크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집이 8층, 너무 높은 층보다는 중간층이 위아래를 다 조망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GTX B 노선이 여의도 서울역을 20분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송도는 굉장히 교통도 편하고 살기 좋다, 등등. 그리고 이 건물은 언제 졌냐, 언제 신축이 됐냐, 건축이 됐냐, 그 집의 낡은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특히 세면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그 세면기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면기까지 흔들어 보는 이런 디테일까지 갖춘 장민호 씨입니다. 사는 가격이 3억 5천이라고 그러는군요. 글쎄, 3억 5천 송도면은 그리 비싼 것 같진 않네요. 전 부동산 잘 모르니까. 전세가 2억 7천. 그러니까 전세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요즘 집 시세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장민호 씨가 좋아할 만한 집을 하나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펜트하우스를 데려갔습니다. 56층에 있는 72평짜리.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있을까요? 가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 집은 출입구가 2개가 되어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또 시댁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친정으로 들어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육아도 도움받고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관도 따로 나 있고 완전히 분리세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72평이라도 다소 조금 주택값이 비싸더라도 경제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민호 씨에게는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같이 산다면,
도움되겠죠. 가격은 알려주지 않네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서 또 장민호 씨의 요리 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돼지고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항정살이 어떤 살인지는 모릅니다만 요즘 장민호 씨는 항정살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크게 질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 그 요리 방법이나 요리 시간을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항정살 요리를 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항정살은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아마 연한 부위인가 보죠. 근데 여기에 특징은 마늘 소스, 마늘하고 같이 항정살을 찌는데 항정살을 찌기 전에 토치로 태워서 그 불 냄새도 좀 입히고 그 기름이 좀 빠져나오는 것도 좀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찌는 것 같습니다. 물에 삶는 것보다 찌면은 훨씬 맛이 좋죠. 고기에 맛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마늘을 꺼내서 양배추와 같이 갈아서 만든 그 소스, 마늘 소스, 이것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항정살 전문점에서 할머니한테 직접 비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요즘 홍게 맛장, 홍게장을 넣어서 만들면 끝. 오리고당 좀 넣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기를 찌면서 그 밑으로 고기를 찌기 전에 그 밑에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그래서 그 향을 이제 또 고기에 입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육수에다가 또 비빔면을 만들어 먹습니다. 비빔면을 만들어 먹고 또 항정살 국밥까지 만들어 먹습니다. 비빔국수에는 그 마늘 소스에 초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비비면 맛있을 것 같고요. 그 소스가 저도 궁금합니다. 마늘 양배추 소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한 가지 요리를 통해서 세 가지 부수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가성비 갓 음식을 만듭니다. 항정살 그 국물에다 사골 육수를 조금 추가를 해서 고기하고 밥을 얹어서 같이 먹으면 바로 이게 항정살 국밥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장민호 씨는 간단하고 가성비 높고 맛있고 한 가지 요리를 하면 몇 가지 요리를 파생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센스 아이디어 스피드 키친에서 장민호 씨의 실력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민호 씨 12월 27일 날 연말 콘서트를 한다고 이 편스타랑을 통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할 기회를 준 것이죠, 제작진이. 어쨌든 장민호 씨 매력 끝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도 또 메이크머니 전문가로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